안녕하세요. 사슴TV의 결크러쉬 킹결이 일상스맨 이준욱. 메인은 구지요? 교과서 조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새로운 주제? 트랜스 여성에서의 가슴 확대는 틀릴까? 여기서 트랜스 여성이면 이제 지정 성별은 남성이신데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트랜지션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한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트랜스 여성, 영어로는 트랜스 워먼.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니라 트랜스 여성. 트랜스젠더가 더 상위 개념인 거죠. 그렇죠. 트랜스젠더의 트랜스 남성, 여성과 트랜스 여성. 그러니까 상담했을 때 트랜스젠더 여성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트랜스 여성이라고 해도 되는 트랜스 거지. 여성이라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또 다르게 쓰는 말이 MTF라는 말이 있잖아요. Male to To Female. female. 근데 그거보다 트랜스 여성이란 말이 더 적합하고. 이런 거는 다른 데에서 못 듣는다.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요? 정확한 진짜 용어. 정확한 용어잖아. 그게 그래요? 중요한 거야. 그 미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해시태그 Trans woman is woman. 아. 그러면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오케이. 거기서 하고 싶은 거는 트랜스 여성의 가슴 확대는 시스 여성의 가슴 확대와 동일하다. 시스 뭐? 시스 여성도 이거 설명 들어야 되나요? 설명해 설명해줘. 트랜스는 뭔가 반대가 바뀌다 이런 거고 시스 여성은 내 태어날 때 지정 성별도 여성이고 성별 정체성도 여성의 부분을. 한글로 혹은 영어로 그냥 시스란 단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시스. 오케이. 라틴어 시스. 오케이. 트랜스 여성의 가슴 확대는 시스 여성의 가슴 확대와 동일하다. 하나, 둘, 셋. 오.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네요. 어떤 일단, 차이를 느끼시는지. 저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2년 이상 하지 않은 분한테는 수술을 보류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오. 이제 억지로 수술했을 때 피부 조직 너무 단단하고 근육의 볼륨이 너무 크고 하니까 수술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이 억눌려가지고 네. 실제로 나와야 되는 볼륨까지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피부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네, 자연스러워지는데 네. 시간이 이제 걸린다. 그러면 잘 안 늘어나면 통증도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일단 마음은 알겠으나 우리가 이 보형물을 넣어서 뭐 1, 2년 쓸 거 아니니까 좀 길게 보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하나이니까 물론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래도 생물학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니 호르몬 치료는 그래도 진행을 하고 오셔라. 그래야 수술 결과도 더 좋고 실제로 이제 호르몬 치료가 좀 되면 유전조직 발달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굳이 막 인위적으로 높이가 높은 큰 보형물을 억지로 넣을 필요도 없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르몬 치료를 해도 아주 마른 여성분들, 가슴이 작은 분들보다는 좀 더 큰 볼륨을 넣어야지 이제 좀 만족스러운 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이제 흉곽의 크기나 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평균값상으로 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 이제 여성분들한테 시스 여성한테 수술을 할 때도 흉곽이 넓고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좀 큰 볼륨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해서 수술 방법은 차이가 없지만 이 진단이 달라진다. 어떤 수술을 어떤 보형물을 어느 정도 크기를 넣을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랜스 여성을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좀 염두에 두는 부분들이 유두의 위치가 달라요. 근육질인 거는 시스 여성도 근육질일 수가 있고 흉곽이 넓은 것도 시스 여성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이중평면으로 많이 한다던가 이럴 경우 이제 근육 들기 굉장히 힘들고 아래로 오히려 밑빠짐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시스 여성 중에서도 그런 특징을 가진 가슴을 가진 분들도 있으니까 비슷하긴 한데 시스 여성은 디자인할 때 유두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 디자인을 하는데 지정성별이 남성인 경우에는 유두가 약간 작고 바깥으로 빠져 있고 높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IMF를 잡는다든지 그 위치에서 이제 절개 라인을 잡는다든지 했을 때는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봤을 때 이 프로젝션이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밖으로 빠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윗볼록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두의 위치에 대한 고려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김규일 교수는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가 혹시 있냐. 트랜스 여성인데 성형외과 수술을 안 했을 때는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거지. 호르몬 치료가 안 됐다면 내가 이거 수술 해준다는 게
의료법으로 이거 문제 혹시 될 건가 이걸 물어봤었는데 그 당시에 김 교수님 답변을 어떻게 저한테 주셨나요? 지금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예전에는 이제 조성몽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슴 확대 전에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제 피부가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면서 잘 늘어나고 그래서 가슴 확대 결과가 좋기 때문에 예전엔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 뭐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하고 수술하는 걸 권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환자가 원하시는 시기에 뭐 성별 브리치 진단 없이 호르몬 치료 없이 이제 수술할 수 있으시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 치료하면 이제 결과가 훨씬 자연스럽고 좋긴 한 거고 이제 피부가 잘 늘어나니까 모양도 자연스럽지만 조금 더 큰 보형물도 늘 수 있고 이런 게 있고요. 성확장 수술 안 하더라도. 그럼요. 네. 제 환자분 중에 어떤 환자분이 계셨냐면 이제 아무런 트랜지션을 안 하신 분이셨어요. 뭐 성별 확장 수술도 그렇지만 호르몬 치료도 안 하셨고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외형은 이제 남성이시고 직장에서도 남성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가슴 수술은 너무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외형도 남성이시고 다른 트랜지션이 시작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해드렸는데 근데 그게 계기가 되면서 근데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셨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나가시고 제가 그 과정을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게 굉장히 계기가 됐어요. 자기의 성별 정체성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마다 이 트랜지션 하는 이런 시기나 순서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문을 구하고 저는 수술할 때는 조 원장과 똑같이 6개월 정도는 치료하시고 하져가면 확실히 피부에 탄력도가 달라지고요. 유선 조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 없이 그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는 대부분 봤을 때는 유대 위치가 바깥쪽으로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형물에 이제 선택할 때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하죠. 근데 이게 트랜스 여성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술했던 무슨 시스 여성이 똑같은 고민을 오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딱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분 수술하고 나서 이거 우리가 모르는 좀 더 다양한 가슴 형태나 체형이나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어떤 이렇게 타겟 정해서 어떤 수술을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슴지 우리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런 체형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나는 선생님들은 걱정은 안 되는데 트랜스 여성이다 보니까 그냥 가슴이 생기면 만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결과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도 타이트하지 흉곽이 넓으니까 큰 보형물을 쓰고 싶은데 이제 가슴골이 생기도록 근데 가슴이 높으니까 큰 보형물 쓰면 윗가슴이 너무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유두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되죠. 그리고 가슴이 마음도 이렇게 늘어지고 내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두 높이가 높으니까 유두에서 밑선까지 길이가 짧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야 되고 그럼 밑빠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근육도 발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트랜스 여성의 가슴 확대는 우리가 시스 여성에서 볼 수 있는 악조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단지 가슴이 커지면 그냥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다지 큰 고민 없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큰 가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쁜 가슴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편견처럼 있는 거예요. 트랜스 여성이면 큰 가슴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환자하고 라포도 되게 중요하고 이분이 진짜로 원하는 내면에서의 강력한 그 근원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담 과정도 길고. 사슴TV 이 컨텐츠를 이제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원장님들하고 친하니까 제가 제 성소유자 진료 얘기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원장님들 정말 오픈마인드시고 차별 없이 진료하시고 다 엘라이드리고 하셔서 정말 트랜스 여성분들 가슴 확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슴TV 원장님들은 믿고 방문하셔도 그쵸? 잘해주실 거죠? 그렇죠.